여러분, 오늘은 크림반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몇 달째 이어온 작전을 벌이고 있고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름 전에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결과들입니다. 모두가 그냥 말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럼 4월, 6월, 7월, 8월에 크림반도를 겨냥한 이 캠페인 또는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는 이 캠페인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림반도는 푸틴의 보석입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인생 업적이라고 생각하죠. 이 반도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체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2022년에 폭격기들이 이곳에서 이륙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크림반도에서 폭격기들이 이륙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들도 크림반도에서 출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에게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러시아 관광객들이 예전에는 그곳에 가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다는 말이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모두가 케르치 대교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다리가 크림반도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 푸틴의 자식 같은 존재죠. 그 다리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손상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적재된 열차가 더 이상 그 다리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적재된 트럭들도 그 다리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 대체 경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R220 또는 노보로시아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크림반도에 물자를 공급했습니다. 수백 대, 심지어 수천 대의 트럭들이 이 고속도로를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통해 크림반도에 군사적, 민간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었습니다. 메디아르가 이 고속도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들은 이 도로에 대한 화력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4개월째 트럭들을 파괴하고 있고 러시아인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또 다른 경로를 열었습니다. 아조프해의 해상 운송로입니다. 수백 척의 선박, 유조선, 연료선, 화물선들이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사실상 올해 2026년 4월에 본격적인 단계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정말 놀라운 영상이죠. 하지만 우리는 부다노프, 그 부다노프를 볼 수 있습니다. 보이코 타워 중 하나에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타워 중 하나입니다. 여기 글씨가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림이아 원입니다. 이곳은 크림반도와 오데사 사이에 있는 가스 생산용 시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부다노프처럼 고위 정보 장교가 거기서 뛰어내린다는 건 푸틴에게 우리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대놓고 푸틴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이 해역에 대한 화력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타워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이 공개된 후 러시아군이 이 타워에 드론을 보냈습니다. 이건 부다노프가 러시아 정보기관을 대놓고 비웃는 겁니다. 부다노프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크림반도에서 오는 러시아군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크림반도를 화력으로 고립시킬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림반도로 가는 두 번째 보급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조프의 선박 운송입니다. 8월 8일 기준으로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정말 완벽한 영상입니다. 영상이 아주 많은데 제가 이 영상을 고른 이유는 러시아가 아조프해에 있는 그들의 그림자 함대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드론 중 하나가 아조프해에서 러시아 그림자 함대 선박 중 하나를 사냥하는 장면입니다. 해안선에서 러시아 방공 시스템 중 가장 많이 생산된 판치르 S 방공 시스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드론 요격 미사일입니다. 아니, 미사일입니다. 이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발사합니다. 하지만 빗나갑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시도는 아닙니다. 같은 시스템에서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하는 두 번째 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도 드론을 격추하려 하지만 또다시 빗나갑니다.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인들이 그들의 함대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해안선을 따라 그리고 모스크바 주변에도 수백, 아니 수천 대의 이런 시스템을 실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작은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이 드론이 곧 타격할 배가 바로 이 배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스템에서 세 번째 미사일까지 발사되었지만 또 빗나갔습니다. 미사일이 3발이나 발사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드론 기술이나 크기 혹은 그 두 가지의 조합을 완벽하게 익혀서 러시아는 판치르 S 시스템으로는 그것들을 격추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 상공에서 판치르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하는 몇몇 영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드론은 격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숫자가 마자르가 항상 자신의 드론이 함선을 타격하는 영상에 표시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그들이 타격한 함선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6월 7일 이후 아조프해에서 그들이 타격한 207번째 함선입니다. 200척의 함선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조프해를 사실상 통제하거나 화력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두 번째 보급로를 차단한 셈이죠.
첫 번째는 케르치 다리인데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그 다음이 아조프해입니다. 그리고 R20 고속도로입니다. 트럭들이죠. 트럭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만약 함선들이 크림반도를 보급하지 못한다면 트럭들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그 고속도로입니다. 여기 점선이 마리우폴을 지나 멜리토폴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존재했던 수많은 다리를 통해 북부 크림반도로 들어갑니다. 제가 존재했던이라고 과거형으로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에 관한 영상이 정말 많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2개만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들이 아주 최근 것이기 때문입니다. 8월 9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매일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이 엄청나게 많고 우크라이나군은 원할 때마다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건 트럭 운전사 중 한 명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차량을 공격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지금 교통체증에 얼마나 많은 트럭이 있는지 보세요. 불타고 있어요. 우리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봐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불길을 뚫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운전자들은 모두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고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들도 이런 트럭은 보험을 잘 들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때문에 트럭이 자주 불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280 고속도로, 노보로시아 고속도로를 통해 크림반도로 물자를 운송하는 사람은 누구나 운전자들에게 엄청난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만약 보험을 들어준다면 보험료도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그만큼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해주는 운송회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산, 즉 트럭이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크림반도에 보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트럭 몇 대를 잃을 수도 있고 임금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트럭 한 대는 불타고 10대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 호송대는 꽤 잘 지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호송대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습니다. 8월 6일자 호송대가 있는데 참고로 이런 호송대는 매일 출발합니다. 매일 저렇게 10대에서 15대의 트럭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 호송대에서는 트럭 3대가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면 운전석 한가운데를 정확히 타격했고 그걸로 끝입니다. 트럭은 보통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다른 트럭들은 계속합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보급하기 위해 기꺼이 치르는 대가이고 그로 인해 러시아는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물류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비용도 너무 높지만 여전히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림반도가 현재 겪고 있는 부족 현상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작은 의외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측이 사용하던 또 다른 경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케르치 해협의 페리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는 더 이상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차와 가득 실린 트럭들입니다. 승용차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케르치 해협의 페리 노선이 있었습니다. 페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페리처럼 보입니다. 직접 볼 수 있습니다. 7월에는 우크라이나 측이 아조프의 일대를 타격한 것 외에도 수백 척의 선박들이 있었고 우리가 봤듯이 그들은 5척의 페리를 파괴했습니다. 그중 3척은 치명적으로 손상되어 더 이상 물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남은 2척의 선박 라브렌티와 페나기아는 지금은 예인선과 함께 동력이 없는 바지선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횡단로는 점령된 크림반도에 연료를 공급하는 몇 안 되는 비교적 안전한 경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즉, 이 페리들은 더 이상 동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엔진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인선을 이용해서 여전히 연료 트럭을 실은 바지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성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트럭들을 페리 위에 싣고 그냥 예인해서 건넙니다. 여전히 작동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중단될 수 있고 실제로 중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5척의 페리 중 2척만 작동하기 때문에 심하게 과적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합쳐져서 R2080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연료 트럭들은 아조프해를 통과하는 일부 선박들과 이 2척의 페리를 합쳐도 크림반도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이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7월 16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날이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의 주지사가 처음으로 상황을 인정한 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두 거짓말이었고 그의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괜찮을 거라는 거짓말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알다시피 휘발유 부족이 있었고 정전도 있었으며 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괜찮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처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7월 16일 그가 올린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맞아요. 연료와 관련해서는 안타깝게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매일 판매한다고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아직 정확한 일정을 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전기에 관해서는 현재 크림 공화국 전역에 전기를 고르게 분배할 수 있는 일정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급한 모든 것 외에도 우크라이나 측이 찾을 수 있는 모든 변전소를 체계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장 작은 110kW 변전소까지도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발전소와 전력망에 연결된 모든 시설을 공격해왔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우주에서 본 한반도처럼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크림반도는 러시아 전체의 관광지였기 때문에 우주에서 볼 때 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이 작전은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위기가 끝나고 국가 원수가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면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체를 차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것이 달성된다면 저는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완전히 설명하고 내린 결정들에 대한 논리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야기죠. 현재 지역별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정한 일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도 공정한 일정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밖에서는 불타고 있는데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죠. 점령된 크림반도의 주지사가 상황이 괜찮지 않으며 연료나 물, 전기를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제서야 러시아인들은 크림반도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 단위로 말이죠. 그때부터 그들은 아파트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크림반도로의 여행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 개의 영상 중에서 이 여성의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녀가 아주 짧게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얄타에 있는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야 합니다. 네, 바로 그 얄타입니다. 얄타 회담이 열렸던 곳이죠. 사실상 유럽의 절반을 배신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겨준 곳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희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시장까지 1분, 버스 정류장까지도 1분, 거리입니다. 바다도 아주 가깝습니다.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비큐 그릴을 설치할 수 있는 개인 마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왜 파는 거죠? 그녀는 드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전이나 단수, 물 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구할 수 있다면 미친 듯이 비싼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매일 밤 드론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뒷마당에서 바비큐 그릴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런 편의시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크림반도의 아무 아파트에나 이사가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그들의 드론이 러시아 자산을 불태우면서 무료로 바비큐브를 제공해줍니다. 또 전기만 있다면 전기를 끌어와서 멋진 스튜디오로 만들 수 있는 차고 같은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가 있다면 말이죠. 그녀는 그런 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림반도는 천국입니다. 전쟁만 없다면 이곳은 정말로 천국 같은 섬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낙원 같은 섬의 아파트를 파는 유일한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이곳 부동산이 정말로 인기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이 파는 유일한 이유는 상황이 정말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을 아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저희도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아파트를 사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서 저희는 이곳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야 하게 됐습니다. 대략 이런 사연입니다. 이 상황의 맥락을 아신다면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이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인들이 부동산을 파는 경우가 수십 아니면 수백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들은 누구에게 팔고 있을까요? 러시아에서도 무언가를 산다면 그들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주택담보대출이나 은행대출을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을 그렇게 사죠. 그런데 러시아에선 이 여성분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에서 가장 크거나 아니면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알파뱅크의 대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가 우리 땅인가요? 크림반도, 그게 우리 땅인가요? 러시아의 땅인가요? 그리고 은행 대표는 당황해서 얼어붙고 그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알파뱅크는 크림반도에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나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크림반도를 러시아 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말로는 인정한다고 해도 그곳에 어떤 돈도 투자하거나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푸틴과 러시아 정부가 크림반도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은행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전 영상에서 제가 오존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배송회사인 오존도 크림반도로 배송하지 않으며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 행동과 실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기업들은 크림반도와 아무 관련도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일대를 화력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인들은 그곳에 자산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즉, 푸틴이 그 반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뜻이고 러시아 기업들에게 그곳에 투자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곳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크림반도는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곳은 매우 더운 반도입니다. 식수나 농지 또는 황무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지속적인 자금이 흘러들어와야 하는데 지금은 그 돈줄이 끊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푸틴이 그곳을 안전하게 지킬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미 페리 선착장을 보셨죠? 우크라이나군이 그곳을 공격했습니다. 바로 7월 16일이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가장 방어가 철저한 지역들, 그리고 그런 곳이 많은데 바로 러시아 공군기지입니다.
크림반도에는 그런 기지가 꽤 많습니다. 매우 군사화된 반도이죠.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7월 16일 드론이 날아와서 Su-24 전투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지상에 있던 채로요. 어떤 러시아 방공 시스템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폭파시켰죠. 물론 이건 단 한 대의 비행기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비행기를 타격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크림반도입니다. 여기는 푸틴의 자존심이자 보석 같은 곳이죠. 그리고 크림반도에는 가장 방어가 철저한 지역들, 항구와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이 비행장에서 비행기들을 파괴하고 드론들이 이 항구에서 함선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러시아 기업도 자기 돈이 크림반도에 들어가는 일에는 아예 엮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는 뜻이죠. 참고로 제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크림반도는 지난 10년 동안 푸틴의 승인 아래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들어왔지만 크림반도에는 여전히 예전 우크라이나 시절부터 살아온 현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령자들 중 한 명인 러시아 여성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 이런 배신자들이 살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그곳에 집을 가지고 있던 배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단 몇 초,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곳에 잠복 요원들이 있어서 저기 저 건물들에서 일부러 불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론들이 그 불빛을 향해 날아갑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 쓰레기들이죠.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인들은 점령지로 들어가서 그곳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이 러시아 쓰레기들로부터 정부가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여자는 왜 사람들이 자기들을 원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여자는 완전히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반도에 살아온 우크라이나인들이나 타타르인들이 실제로는 러시아인들이 그곳에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모릅니다. 그들은 차를 몰고 와서 신호를 보내 드론이 날아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9층짜리 건물에서 드론에 신호를 보내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알려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배신자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배신자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역겹습니다. 완전 쓰레기들이죠. 그리고 그녀가 이제 다음 말을 하는데 이건 제가 에스토니아에 사는 모든 러시아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에 사는 모든 러시아인, 그리고 크림반도에 사는 러시아인들에게 항상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네, 이게 바로 제가 진심으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살기 싫으면 제발 떠나세요. 그녀가 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줬습니다. 아무도 당신들을 여기 붙잡아두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는 배신자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모든 물류 노선이 타격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는 타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여성은 현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13일째 전기가 없습니다. 이 말은 냉장고와 냉동고가 따뜻해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음식, 고기, 유제품이 상하게 됩니다. 음식을 사서 보관할 수 없습니다. 바로 사서 먹어야 합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 빗물로 물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들은 수도는 전기로 돌아가서 전기가 없으면 물도 없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예전 방식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직접 원두를 빻아야 합니다. 휴대폰을 충전하고 싶으면 아직 큰 발전기가 있는 주유소나 가게에 가서 거기서 충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고 판매선들이 트럭 뒤에서 바로 발전기를 팔고 있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에게 상황이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세면대에서 감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세면대에서 감고 햇볕에 말려야 한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남자로서 사실 이런 게 고통스럽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러시아 여성에게는 이게 고통일 것 같습니다. 또 그녀는 가스통이 들어있는 이런 휴대용 버너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똑같은 버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런 버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통도 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틀에 한 번이나 하루에 한 번 물이 나올 때마다 물을 받아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모든 용기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벽난로에서 음식을 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 4년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이 겪었던 것과 거의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림반도는 그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인들의 고향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떠날 수도 없고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은 크림반도를 떠날 수 없습니다. 거기는 그들에게 별장 같은 곳일 뿐입니다. 또 다른 측면,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물류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상은 바로 휘발유 부족입니다. 이 말은 휘발유가 물로 희석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저급 휘발유 판매를 승인했는데 이로 인해 자동차와 엔진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이런 자국이 남는데 이는 휘발유 안에 페인트와 반응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이것은 수백 대의 자동차를 망가뜨리고 도장도 손상시킵니다.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이분은 자동차 정비소의 직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지금 도장 작업이 필요한 고객이 너무 많고 최신형 자동차들은 엔진까지 멈춰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자동차들은 오래된 연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정말 감당하지 못합니다. 연료 기준이 정말 높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엔진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림반도로 가서 해변에 도착하면 전기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여기서는 당신은 천국에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당신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용치, 방어물입니다. 어떤 해변에는 실제로 해변에 참호가 있어서 물가로 가려면 그걸 건너야 합니다. 이건 휴가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곧 침공당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들이 보는 광경입니다. 크림반도의 많은 사업체들은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관광객으로 오는 것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면 그 사업체들은 파산하게 됩니다. 해변이 저렇게 되어 있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다면 말이죠. 사업과 돈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떠날 것입니다. 모두가 떠날 것입니다. 이 반도는 숨통이 조여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크림반도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네요.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현실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도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반도의 점령을 러시아인들에게 최대한 비용이 많이 들고 고통스럽고 비싸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은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여러분을 위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까지 채널을 구독하고 월 정기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고 커피도 한 잔 사주세요. 꼭 다시 찾아와 주시고 안녕히 계세요.